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자, 화인인의 민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인인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문제로 변형해서 영업합니다. 민박 자료는 네이버 밴드 063 민법 김하인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박 48일째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약금 계약을 정확히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라 계약금 100% 지급해야 되죠. 일부만 지급하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계약금은 주된계약 매매계약과 동시에 줘도 상관없고 매매계약 이후에 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소수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나 임대차가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이런 종된 계약입니다. 자, 그럼 가ቤ계획서란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 계약금 주기로 1억을 약정했다. 이건 요물계약이라 1억을 다 지급해야만 성립하는데 매수인이 이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았죠?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7천만 원 포기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고 갑도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둘 다 주된계약,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이와 비교할 때 우리 먼저 1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계약금. 근데 안 주고 있으면 갑은 계약금 1억을 주기란 약정, 그 계약금 약정 이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계약, 매매계약을 계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주계약 해지할 수 없는데 자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주고받은 7천만 원이 아닙니다.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가백의 토지가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을 10억에 체결하고 계약금 계약 1억으로 약정했는데 이번엔 을이 1억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그럼 이제부터 565조 계약금 해제 또는 해약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비교할 게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를 행한다. 그러면 이 파란색 1번과 파란색 2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를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더 이상이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일방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익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자는 배익을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안 받은다 해서 을 이름으로 2억 원을 공탁할 거 유효할 건 아닙니다. 공탁까지 유효하지 않아요. 그냥 배액 제공했다는 증거를 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지하게 되면 지금 해약금 해제는 누가 잘못한 게 아니죠. 잘못한 것은 아래 파란색 2번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쪽이 1번은 채무불이행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많이 나오고 다음 이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하죠. 갑과 을이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의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은 아래 네모 2번 채무불이행에 나와요. 1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에서는 이행착수가 중요한데 자 지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겠죠? 그럼 매매의 이행착수란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하는 것이고 매도인은 등기소득 교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제공 안 했죠? 이행착수 아닙니다. 소송 제기해서 설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토지거래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럼 참 잘했네요. 그래도 이행착수 아닙니다.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제공 안 했죠?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하면 돈 줬잖아요. 이게 이행착수고 다음 이행착수는 이행기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를 가로열고 중도금 일자를 6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 6월 10일 전에 중도금 지급하더라도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돈을 늦게 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미리 준 건 상관없어요. 미리 줘도 이행착수에 해당합니다. 다음 이 565조는 계약 부분 다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 계약금 해제하지 말자라고 약정 가능하고 이 약정하게 되면 이 계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했고 이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네모 2번 이제 채무불이행 했다. 그러니까 갑과 을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불이행하면 이제는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근데 이에 관해서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약정, 특약이 따른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런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가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배액을 상환한다고 약정이 있다 해보세요.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라 하죠. 약속을 위반했을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럼 약정이 따른 겁니다. 따라서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은 1억을 먹는 것이고 반대로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을도 자기 돈 1억과 갑 돈 1억 먹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약금 약정하게 되면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즉 손해배상 예정 1억씩 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반면 계약금 1억을 주고받으면서 밑에와 같이 위약금 약정 그런 거 안 했대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교부자가 채무불이행하면 수령자, 매도인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해요? 아래처럼 위약금 약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매도인은 받은 1억을 그대로 돌려주고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령자가 채무불이행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배액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래와 같은 위약금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준 1억만 돌려받고 매수인도 자기 실조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 이 손 보이죠? 보라색 선 위쪽 아래쪽 절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위쪽 아래쪽 전혀 달라요. 따라서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근데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위쪽이죠. 그럼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 보세요. 이행착수 전이라면 해약금 해제할 수 있지만 이행착수를 했다면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그리고 이 해제를 하게 되면 누가 잘못한 거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나올 수 없고 또 이행착수 전에 가능했죠. 원상회복 나올 수 없습니다. 네, 보라색 아래쪽 네모 2번 채무불이행 나왔죠. 그럼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무슨 해제요? 법정 해제하고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일까 법에 정해있지 않으니까 아래 약정이 따른다. 그래서 위약금 약정했다면 1억을 몰수하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 안 했다면 계약금 몰수할 수 없고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와 밑에 채무불이행 전혀 다릅니다. 두 개를 따로따로 정확히 비교해야 됩니다. 이걸 비교해야 문제에서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박스 보여요? 자, 계약금은 둘 중에 뭐로 추정되죠? 위약금은 약정해야 되죠. 그냥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해약금은 법조문 565조가 있으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약정, 즉 해약금 약정 같은 거 없어도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진다. 565조 법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아래 박스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위약금 약정,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여기는 약정이 따른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위쪽에는 565조 법이 있고 아래쪽에는 손해배상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금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2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 그럼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낙선계약이 아니라 유물계약입니다. 니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565조 법이 있기 때문에. 반면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을 가지려면 이건 법이 없으니까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는 거죠. 두 개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디귿. 우리 2014년 6월 10일. 그럼 이거 이행기 전이네요. 문제에서 이행기는 7월 10일인데 6월 10일은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것도 이행 착수죠.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죠. 그럼 해약금 해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쉼표 뒤에 가분 계약금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없답니다. 리을. 우리 2014년 7월 10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그럼 문제에서 2개월 후 7월 10일에 중도금 잔금 주기로 했죠. 그럼 리을에서는 을은 7월 10일 중도금 잔금 지급해서 을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럼 사선 뒤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야 되죠.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갑이 채무불이행이네요. 채무불이행이면 법정해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을은 매매계약을 해제는 법정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라 법정해제할 수 있다. 반면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채무불이행이라 법정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 종된 계약이 아닌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다. 니은. 을은 중도금 지급 후 이행 착수했죠.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 계약금 해제 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디귿. 을의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 행사를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갑은 그 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답니다. 리을.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란 약정 유효죠. 약정을 하였다면 유효. 그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옳은 거라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서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이라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틀린 겁니다. 기억은 유물계약. 기억. 을이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뒤에 잘 보세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했다. 이게 채무불이행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해서 채무불이행. 한때 아랫줄 갑은 이제 법정 해제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채무불이행이라 법정 해제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디귿.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 효력은 소멸한다죠. 종된 계약이라 소멸한다. 리을. 을과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이행 착수했네요. 제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가 해약금 해제 할 수 없다. 맞았죠? 틀린 거라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문제 더 봅니다.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옳은 겁니다. 기억.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니은과 비교하세요. 니은.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약정하여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가지죠. 그리고 그 뒤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해약금은 565조가 있으니까 해약금 약정하지 않아도 해약금으로 추정되지만 니은은 위약금은 법에 없죠. 법이 없으니까 위약금 약정을 해야만 위약금 성질을 갖고
그때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성질을 가집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디귿. 우리 중도금 지급기일 전,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그럼 이행 착수했죠?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행 착수했습니다. 리을.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하지 않아서 갑과 을 둘 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매도인 갑은 이제 예외적으로 해지 가능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그 뒤에 수령한 금액이 아니죠. 약정계약금이 기준이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지할 수 있다더라도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가능하죠. 미음. 만약 S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가 받았죠. 그럼 이행착수 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 주지 않았죠? 안 했다. 따라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가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약금 계약을 정확히 정리하시는 민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 여름에 민박이니까 시원하죠? 시원하게 민박을 즐겁게 즐기세요.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